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58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해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S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17번 갈까요? 자,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2점짜리입니다. 자, 많이 보던 거죠. 그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불가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위화도 회군과 관련된 걸 생각하시고 고려시대 때 그쵸? 우왕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관련된 네 가지 사불가론 얘기했단 말이죠.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칠 수 없다. 지금 장마래였고 지금 습기가 찼다 그래서 뭐 군량도 부족하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봤더니 새 도읍이 정해졌으니 도감을 설치하고 쭉 해서 궁궐을 조성하게 하시오라고 해서 이제 바로 조선이 새롭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건데, 1번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조선 성종 때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2번에 보면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랬는데, 자, 조선 건국 직전에 이 바로 토지 개혁부터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전제개혁인데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연도로 말씀드리면 조선 건국이 1392년인데 이 과전법이 1391년, 1년 전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제개혁을 하고 나서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성종 때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연분구등법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여러분들 세종대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도 보면 악학개범 이것도 성종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번 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해라는 사람, 이해. 이 사람 외교관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이해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 결국에 보면 세견선의 입항 규모를 정할 계해약조기 힌트란 말이죠. 바로 일본하고 외와 일본하고 이제 바로 조약 체결에 대한 얘기다 보시면 되겠고, 세견선이라고 해서 일본이 이제 쓰시마 대마도를 통해서 이제 그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매년 가져갈 수 있는 쌀의 그 무역할 수 있는 그 양을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제한해 놔요. 그게 이제 계해약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하정사, 성절사 등을 파견했다. 요건 이제 우리가 4대 바로 명나라에 대해서 보냈던 사절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보면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다라고 했는데요. 경성 경원은 이제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돼요. 함경도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진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계속해서 조선의 4대 교린의 외교 정책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광구는 의외로 오답인데 꽤 나와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고려 정종 때 바로 거란을 막기 위해서 조직됐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부산포, 제포, 연포, 그래서 이른바 삼포를 개항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5번의 북평간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낯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평 같은 경우 이제 북쪽이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여진 쪽에 이제 사신을 그래서 왕래를 위해서 만들었던 사신의 숙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번 넘어가 볼까요? 3점짜리예요. 3점짜리. 그래서 3점짜리 나왔는데, 밑줄진 전하의 제2기간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초가 지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었다. 농사직설. 결정적으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3점짜리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종대왕이다. 그럼 세종대왕의 바로 업적으로 깝시다. 1번 가래집람이다. 이거 어려워요. 가래집람. 율곡 이 제자인데 가래를 정리했다. 이러면 김장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에서 학파 중에 율곡이, 김장생, 송시열로 연결되는 서인 쪽에서 어떤 이 계보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번 국조울에 또 나오는 이것도 성종이죠. 그렇죠? 자, 3번 동몽선습이 나왔는데, 동몽선습 이거 아동용 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의외로 이게 중종이에요. 이제 이것도 심화편에서는 이제 조금 나오는 게 눈에 보여요.
4번에 보면 삼강행실도가 나오는데 이 삼강행실도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종이 삼강행실도고 성종이 예를 들어서 국조오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심화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5번에 보면 성악지묘가 나왔잖아요. 이거 율곡 2죠. 네. 근데 이거 이제 선조 때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번 보면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추국했다, 중죄인 딱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 반역, 특히 이제 조선은 유교 국가니까 강상제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판사, 도사 있으니까 의금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의금부는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가시면 구강직속에 바로 특별사법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되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바로 소격소다. 소격소는 도교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도교에서 하늘의 제사 지낸 걸 주관했던 것이 바로 소격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사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라고 하면 뭐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홍문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 이거 이제 동의하는 것은 의금부의 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소관으로 기용되었다. 이거 정조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규장각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자, 21번 봅시다. 21번은 이 부대 분령인 북일령과 활터의 풍경을 묘사하는 김홍도가 나오는데요. 자,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앞에서 보면 북일령 정도가 힌트고 김홍도는 힌트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그런 모습인데 뭐냐고 봤더니 임진왜란중, 그 다음부터 힌트가 나오는 거죠. 임진왜란중 서해 유성룡의 건의로 편성된 이 부대는 직업군인이다. 그래서 상비군이니까 훈련도감이겠네. 그렇죠? 이렇게 임진왜란 그리고 직업군인의 성격 포수, 사수, 살수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옳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용호군과 함께 2군이면 여러분들이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죠. 2군 6위 고려, 그렇죠? 고려의 중앙군, 응양군과 함께 응양군, 용호군, 고려의 바로 2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상전하였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뭐예요? 삼별초. 3번에 국경지대인 북계와 동계 그러면 두 개네요. 그래서 둘량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양계라고 하죠. 양계다 그럼 고려죠. 그 한자 문화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 이자를 안 쓰고 둘 양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양 이계 이렇게 오도 이계 안 하잖아요. 오도 양계. 그렇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래서 이란 이렇게 안 하고 양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표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양자를 되게 많이 써요. 그다음에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을 편제되었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상비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라고 해 나오죠.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장룡령의 외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번 갈까요?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인데 사이식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약간 의도적으로 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거고 혹은 안 풀어본 사람 이제 보시면 이괄이 나왔기 때문에 이괄의 난. 그래서 이게 이제 인조 때 일인데 이런 거죠. 인조의 즉위, 인조 반정, 불만 품었던 이괄,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알고 있나? 요 부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명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병자호란이다. 이 부분 남한산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1번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정묘호란이란 말이죠. 뭐 연달아 보면 이래요. 이괄의 난 1624년, 그 다음 정묘호란 1627년, 병자호란 1636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선을 거두었다 이러면 임진왜란이니까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권율이 행조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이것도 임진왜란이기 때문에 틀렸다. 자, 4번 보시면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인조 반정의 시작이죠. 그쵸? 인조 반정이 그래서 1623년에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시면 그러면 1번과 4번에서 헷갈리는데 아까 맨 처음 말했다시피 그렇죠. 결국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인조 반정 1623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괄의 난 불만 품었으니까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 5번의 정열의 모반 사건은요. 임진왜란 직전이에요.
그래서 계기로 기축곡사가 발생하였다라고 해서 송강정철, 특히 이제 서인 쪽에서 이제 결국에는 송강정철을 중심으로 해서 동인 쪽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임진왜란 전이었다.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뭐 대동계를 만들고 어떤 모반의 움직임이 보인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임진왜란 전이었기 때문에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갈까요? 23번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는가 아니면 이제 연행사가 되겠죠. 아니면 일본 조선통신사인가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여기 연경이죠. 그렇죠? 연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나라로 가는 연행사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힌트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또 있었어요. 바로 만상이죠. 만상 의주를 기반으로 했던 상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연행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기 또 연자 있잖아요. 입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청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이에요. 1번 박이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박이 이종무 우리 이제 심화 본 사람들 아셔야 되죠. 그쵸? 대마도를 스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에 백두산 정기비를 세워 국경을 정하였다. 어느 나라랑 청나라랑 어느 왕 때 숙종 때 숙종도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리고 청나라와 국경을 정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토문강이 어디냐 갖고 이제 국경 분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한성의 동평가는 아까 북평간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동평간인데 이거는 바로 일본 사신 등이 바로 묵었던 숙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 이 문장 자체를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공민왕인 걸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포로송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 겸 쇠환사. 요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제 나오는구나. 우선 유정대사, 사명대사, 사명당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진왜란 이후에 포로송을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답 겸 쇠환사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포로송을 위해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건 이제 임란 이후라고 임진왜란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그 이후부터 조선 후기에 통신사가 재개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얘기였다. 통신사 아니었다. 24번을 보시면 정민교의 서사시 군정탄 이것도 되게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건 이 균역천이 나오죠. 근데 혹시 몰라서 황구첨정은 이 갓난의 얘기가 이제 젖을 먹었으면 이 주변에 이렇게 해서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황구첨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균역청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이 양력제도를 개선하려고 했던 왕 영조죠. 그래서 영조에 대한 얘기 결국 심하건 기본이건 영조냐 정조냐 이 출제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내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완벽하게 영조와 정조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일본의 금이영 정말 숙종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숙종의 업적도 굉장히 많다. 숙종도 재위기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2번에 속대전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되는 것이고요. 3번에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이러면 흥선대원군 그렇죠. 초계문신제 정조 그 다음에 영정법은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여기까지 안 가는데 그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인조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25번 봅시다. 25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직역을 맞히는 문제 이제 마지막 힌트가 공개됩니다. 라고 해서 나옵니다. 직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라고 봤더니 단안부터 쭉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 단안 연조기감 처음 보는데 이럴 수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여기 있죠. 그렇죠? 지방행정실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바로 향리다라고 해서 의정부와 육조할 때 이호 예병 형공의 육조가 있는 것처럼 바로 왕이 파견한 수령이 수령 입장에서는 바로 그 각 지역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또로 바로 이 목민관으로 있으면서 마치 중앙정부의 육조처럼 바로 자신의 밑에 이호 예방 형공의 육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상피제는 향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들이 되겠죠. 2번 잡과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러면 기술직 중인이 되겠고요. 3번을 좀 알아주세요. 감사. 그럼 여러분들 평안도 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관찰사겠죠. 방백 관찰사 수령들을
감찰하고 수령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딱 보고 있는 사람은 관찰사였다. 5번에 공음전 나오면 여러분들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그럼 뭐예요? 5품 이상의 문벌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5번은 어려울 뻔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갈까요? 26번. 자, 그러면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해미순교선지,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병임박해죠. 1866년에 바로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 힌트가 있었어요. 남연군묘죠. 남연군묘. 그렇죠? 예, 남연군묘. 충청도 덕산 지역인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이죠. 자, 그러면 결국 흥선대원군이 병임박해 천주교 탄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 말 그대로 미륵신앙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2번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이거 뭐예요? 그렇죠. 동학이죠. 네. 특히 이제 최재우가 이제 바로 교조고 그 다음에 최시영이 2대 교주인데 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이렇게 정립한 사람은 보통 최시영 얘기를 해요. 3번에 박중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원불교죠. 그렇죠? 4번에 단군 숭배상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대종교, 중강단, 북로군정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심화 준비하시는 사람들은. 5번에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소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남인 계열의 이 양반들이 이제 수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 뭐 이승훈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승훈이 우리나라 최초로 영세를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 27번 보면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대학자인데 남양주시 일부러 그랬을까? 이승훈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영세를 받았고 베드로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데 그 아내가 바로 정약용의 누이예요. 또 정약용 집안도 이 천주교를 상당히 깊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정약용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너무나 결정적 힌트가 있잖아요. 여유당 전서의 정약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흠흠신서 마가해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정약용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1번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을 주장에 따르면 성호이익이죠. 성호이익. 2번 양반전 나오면 여러분들 연암 박지원. 3번 의산문답이라 하나 나오면 요거 이제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홍대영. 네, 홍대영. 네. 이 중국 중심의 세계가 이제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또 과학자이기도 했던 사람. 4번 북학의는 박제가죠. 박제가 원래는 정조에게 올렸던 상소가 진북학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북학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5번 경세유표라고 했죠. 1표 2서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 경세유표에서 국가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8번 갈까요?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창녕의 관산 서원터에서 여기 딱 보다시피 서원이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힌트는 이거예요. 만동묘 철거 이후 서원을 철폐했다라는 것이죠. 명나라 신종의 가묘예요. 명나라 신종이 뭐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군대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만동묘 옆에 또 화양동 서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왕은 뭐 잘 이렇게 따르지 않고 이 명나라만 섬기고 이렇게 막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또 하나 이 서원이 상당히 당시에 토지와 노비를 받으면서 국가재정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와 그 다음에 재정 확충에 그리고 민생 안정까지도 생각하면서 서원 철폐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 1863년부터 1873년까지 고종이 어린일 때까지 집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라고 했죠. 이건 이제 효정이죠. 효정. 북벌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나라가 러시아하고 국경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박교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인데 박교수는 잘 봐야 돼요. 박교수는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도 해당이 되고요. 제너럴 셔머도 불질렀고 그렇죠? 네, 또 강화도 조약 찬성했고 근데 지금 삼정 이정청이란 건 전정, 군정, 환정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바로 임술농민봉기 에 대해서 당시 안핵사가 박규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자 이건 철종 때예요. 3번에 홍경래가 봉기였다. 1811년인데 순조 때예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기의 첫 번째 순조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제너럴 셔먼 사건의 구실로 미군이 침입하였다. 신미양요죠. 그쵸? 자, 그래서 이 1871년인데 흥선대군 때 병인양요, 신미양요 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에 통공하면 정조, 네,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29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요. 연도도 나왔고 녹두꽃 나왔고요. 여기 보면 너무나 힌트 많이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전봉준 동학농민운동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전주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전주화약, 그쵸? 그럼 여러분들 집강소 설치, 교정청 쭉 생각이 날 거고, 그러다가 바로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하고 청일전쟁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다시 분연이 일어나면서 바로 반외세 운동을 했는데 우금치에서 패했다 이렇게 가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거 뭐냐 이런 거잖아요. 1번 남북접이 논산에 집결했다라고 해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최시영 쪽, 그래서 당시 손병희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남접, 그래서 만났다. 남접과 북접이 만났다, 집결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건 여러분들 요 사이 여기 황토현 전투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백산에 모여 4대 강령을 선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4번에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된 것은 1863년이에요. 네. 그래서 훨씬 이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교조 신화 운동을 요구하는 3례 집회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교조 최재우의 죽음을 이제 바로 억울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세무민의 죄목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풀어달라라는 말이에요. 그 3례 집회란 거는 아직 이 고부밀란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1892년인데 그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연도를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광무 6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하고 이때가 광무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무 1년부터 해서 광무 2년, 3년 쭉 하면 이게 결국에는 1902년이 돼요. 네. 이때가 광무 1년이에요. 여러분들 대한제국 1년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한성전기회사가 있잖아요. 그 전기회사가 있으면 미국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성전기회사를 만들 때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1898년인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요 광무 6년 이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1번에 보면 알렌의 건의.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그렇죠. 갑신정변 때 민영액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해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양식 병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1885년 즉 갑신정변 다음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직 대한제국 아니야. 자, 그럼 빼고 2번 방문국에서 한성순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통리기무함은 12사 만들어지고 나서 1883년에 최초의 신문을 인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저 을지로 그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근대적 어떤 시설을 만들었던 걸로 보되 아직 이 대한제국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3번에 보면 기기창이 설립되었어. 이것도 1883년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1880년대 초반에 갑신정변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근대적 시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왔단 말이에요. 자, 4번 보시면 경부선 러일전쟁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5번 우정총국도 1884년 갑신정변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갑신정변의 결과였고 요 1880년대하고 지금 이쪽에서 말하는 대한제국 광무개혁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답은 4번. 자, 31번 볼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박승환. 제가 EBS에서도 만들었거든요. 인물 100, 우리 한국사 인물 100 했을 때 박승환 부분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도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박승환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결국 자결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대한제국 군대가 왜 해산되느냐? 이른바 정미 7조약, 정확한 명칭은
한일 신협약에서 각서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배경이니까 바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스토리텔링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2번에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이란 걸 이제 일제가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신민회를 해체하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잖아요. 요거 자체는 1911년인데 그것보다 이제 내용과 스토리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3번에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부임했다. 요 같은 얘기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뭐 1910년이겠죠, 그렇죠? 예. 바로 데라우치가 무단 통치를 실시하잖아요. 4번의 기유각서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조인되었다라고 나오죠. 자, 이 기유각서 같은 것도 뭐냐면 이 한일 강제병합 직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일진회가 한일 합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일진회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1909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한일 강제 병합으로 가는 길목의 4번하고 5번을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2번 봅시다. 이 개혁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심한 이런 것도 내는구나. 그 뭐냐면 1895년 11월 15일을 1896년 1월 1일로 잡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해서 중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그 전까지는 음력으로 잡고요. 이때부터 이제 양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혁은 뭐냐면 여기 힌트가 또 있죠. 양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을미개혁이라고 써놓고 단발령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심하니까 단발령 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1번 지계아문을 설립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광무개혁. 아까 나왔던 대한제국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대한국 국제라고 해서 9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광무개혁 딱 이렇게 놓고 요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건양이라는 연호, 그렇죠? 광무가 아니잖아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다. 종두법을 실시했다. 바로 이 우정, 이 우체국과 관련된 그 우정 우편 업무를 재개했다. 이러면 다 을미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쉽게 단발령을 안 갔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교정청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 바로 전주화약 이후에 교정청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군영을 무이영과 이 장어영의 이영으로 통합하였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모군란의 배경이죠. 이모군란의 배경.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의 배경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3번 보시면 이 밑줄근 이곳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국외 이주 동포 얘기나 아니면 국외 독립운동 관련된 지역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지도는 안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우선 갤리코보다는 제 입장에서 심화를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903년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의 역사가 1903년에 있고, 어디로 가느냐? 사탕수수 농장인데 바로 미국이에요. 네. 하와이로 가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니 하와이 가라 그러나? 네,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하고 우리는 의외로 한국 근현대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와이 하면 딱 떠오른 사람은 박용만, 이승만이에요. 그런데 보통 심화편에서는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이 잘 나온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1번에 보면 대종국회를 중강단, 그러면 여러분들 북간도 왕청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2번에 권업하고 권업신문하면 이거 연해주란 말이에요. 3번은 사실 우리가 심화를 준비하는 거에 또 이거는 사실은 오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그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여러분 러시아 쪽이잖아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위쪽에 하바롭스크라고 있어요. 하바롭스크까지 여러분들 외우는 거 너무 어렵다. 그냥 연해주 쪽인데, 그래서 블라디보스톡보다 위에 있었다. 러시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무관학교는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신민이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서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점점 근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사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잠시 뒤에 제가 마지막 5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